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67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 한번 설명드려보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왜 급성심근경색하고 섞어서 했을까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가 계속 비싸질 텐데 노후에도 유지가 가능할까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답변 드려보고, 자녀보험을 화폐가치 하락 대비해서 진단비 1억씩 충분히 지금부터 일찍부터 넣으면 어떨까요?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방향 잡아보세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암보험 약 11만원대로 견적을 받았는데 진행해도 될까요? 관련 상품은 통합암인데 일반암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지 고민되네요. 암 5천, 뇌심 2천, 그 외에 수술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거 보고 이제 그분께도 답변을 드렸는데, 보험을 가능하면 이렇게 가입하지 말자 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특정 보험 상품을 11만원대로 견적을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한 군데에서 그냥 한 설계사 통해서 이 회사 상품만 딱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보장을 내가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뭐 가입할지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 나한테 부족한 게 뭐니까 요거 정도 채워넣으면 되겠다. 아니면 아예 없으니까 이 진단비 그리고 뭐 요런 특약만 딱 가입하면 좋겠다라고 틀을 딱 정해주고 나서 그 정한 틀을 가장 저렴하고 가장 부담부 할증 같은 거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그런 회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보험회사마다 특판 상품도 나오고, A 회사에서는 가입이 안 되는데 B 회사에서는 심사 통과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달라요. 똑같은 보장을 가입을 해도 A 회사에서는 5만원 하는 게 B 회사에서는 7만원, 8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나 암보험 필요해요, 이렇게 좀 뽑아주세요. 그럼 온갖 특약이 다 포함된 채로 견적이 오는 경우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보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비싸게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또 비싸게 판매해야 그분들도 더 많은 수당이 생기는 것도 맞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 더 많이 넣어주고 싶기도 하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 비싸지고, 보험료 비싸지면 결국 20년을 유지하지 못한다니까요. 지금은 낼만 하니까 되죠. 20년 동안 경제적 위기가 한 번만 오면 보험은 대부분 해지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장을 내가 먼저 결정하시고 여러 군데 견적을 받으세요. 그러면 뭐 어떤 상품은 5만원, 어떤 상품은 7만원, 8만원,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 회사 브랜드도 괜찮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데 보험료도 괜찮네 지금? 그러면 그거 제안해 주신 설계사하고 그분하고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다. 그런 거죠. 보험 가입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보험은 내가 비교하고 내가 결정해서 가입하는 거다.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천천히 공부 많이 해보시고 나한테 뭐가 있으면 되는지 정확한 관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님들 정도 되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편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보험 특약하지 말자. 그 영상을 보시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하고 있는 거면 이제 범위가 넓으니까 보험 항목에 2개 다 가입되어 있고 급성심근경색 걸리면 2개 항목에서 지급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2개 특약이 다 가입되어 있고 급성심근경색 걸리면 2개 항목에서 1,000만원 가입되어 있으면 2,000만원 받는 거냐?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험을 이미 가입한 상태로 리뉴얼 겸 공부하는데 왜 중복되게 가입을 시킨 건지, 차라리 범위가 큰 항목만 진단비 가져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허혈성 심장질환이 2천이 안 들어가서 2개를 나눠 놓은 걸 수도 있어요. 연령 따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허혈성 심장질환을 3천 그렇게 하면 좀 더 비싸니까 그걸 조금 더 저렴한 급성심근경색하고 이렇게 나눠서 가입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중증인 급성심근경색이 걸리면 뭐 1,000, 2천 했으면 3천이 나오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좀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2개로 나눠서 가입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범위가 큰 항목만 진단비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범위가 크죠? 그것만 가입하시면 뭐 그것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너무 경증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냥 보험은 중증으로 해서 저렴하게 뽑고, 허혈성으로 2천 가입할 거 급성심근경색으로 3천을 가입하자. 저는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또 젊어서부터 한 3천 정도 해야 노후에 60대 넘어서도 화폐가치 하락 감안해도 한 1,500, 뭐 그 정도는 보장이 되는 개념이니까 중증에 집중해서 많이 가입하자. 저는 그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또 허혈성 심장질환만 가입을 했을 경우에 협심증 같은 어떻게 보면 급성심근경색보다 많이 경증이잖아요. 그냥 스텐트 치료하고 그냥 돌아와서 일상생활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때 보험금을 이미 청구 받아버리고 나중에 정말 중증에 걸렸을 때 보험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생긴다. 그리고 결국 보험료가 좀 비싸니까 젊어서야 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50대, 60대 가입하면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괜히 비싼 거 가입하다가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할 바에 저렴하게 하고 중증에만 집중해서 보험 가입을 하자. 저는 그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으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 관점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4세대 실손이 할증에 할증돼서 너무 비싸지면 어쩌죠? 375편 영상 보시고 실비가 1년 납 1년 만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은퇴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거죠. 그땐 병원 자주 갈 텐데 할증, 보험료 상승 대비할 수 있을까요? 자, 잘 가입했으면 4세대 실비 아니면 할증은 없습니다. 그냥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죠. 또 4세대 실비 같은 경우 비급여를 작년에 많이 써서 올해 할증되더라도 올해 비급여 안 쓰면 내년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할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거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거 외에 이제 실비 자체가 이제 매년 갱신되다 보니까 또 아니면 3년, 5년마다 갱신되다 보니까 나중에 보험료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4세대 실비 같은 경우 70대 해도 한 4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유지가 또 되거든요. 그러면 1세대, 2세대 실비 너무 비싸신 분은 나중에 실손 전환 하셔야죠. 도저히 유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계약 전환제도, 실손 전환제도 통해서 같은 회사 상품에 4세대 실비로 실비를 빼오고 전환할 수 있다. 특별히 병력이 있어도 4세대 가면서 새로 늘어나는 보장 아니면 그냥 무심사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장은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보험료를 대폭 낮추면서 실비를 계속 끌고 나가는 거죠. 또 뭐 3세대 실비도 3대 비급여 특약도 있고 4세대 실비도 3대 비급여 특약이 있고 그런 특약들 너무 비싸서 부담되면 그거부터라도 삭제할 수 있고 또 주계약하고 특약들이 있으니까 특약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할 수도 있다. 또 4세대로 전환하고 거기서 노후 실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그거는 득실을 잘 따져서 그것도 좀 더 저렴하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실손 하나 잘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최대한 끌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 다른 어떤 보험도 실손보험보다 더 보장이 좋은 게 없어요. 실손은 어디가 아파도 무슨 치료를 받아도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보장들은 암에 걸려야만 뭐 진단비가 나오고 어떤 특정 수술을 해야만 보험금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실비는 아파서 치료받고 병원 가고 뭐 수술하고 입원하고 모든 게 그냥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겁니다. 보험 가입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실손이니까 실손을 최대한 길게 끌고 나가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래도 자녀보험 보험료 3만원 넘게 내실 건가요? 61편 자녀보험 생애 주기별 가입 전략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거 꼭 보세요. 자녀들 있으면. 이거 보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진단비 보험을 물가 성장률 고려해서 암진단비 1억, 뇌심장 쪽 진단비 5천을 유아기 때, 어릴 때 미리 넣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영상 속 플랜대로 20대에 가입해주면 가입비가 훨씬 오르지 않을까요? 선생님 의견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20대에 3대 진단비 주로 어떻게 가입해요? 암 5천, 뇌심장 쪽 3천 그 정도 가입하잖아요. 그거 가입하는데 20대면 여성분 3, 4만 원이면 됩니다. 남자분 5에서 6만 원이면 됩니다. 실비 포함해도 10,000원 정도 더 더하면 되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서 많이 진단비를 준비하려면 화폐가치 하락 고려해서 이 정도로 하시는 게 맞죠. 그건 맞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진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랜대로 하면 보험료를 15,000원, 2만원 밑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줄이고 뭐 괜히 10만원 넘게 보험하지 마시고 나머지 8만원, 10만원 좀 모아서 그걸로 자녀들 목돈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왜냐? 실비가 워낙 막강하니까.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산정특례도 있잖아요. 워낙 막강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보험들로 병원 치료비가 상당 부분 커버가 되니까 그 가정 재정에 치명타를 받을 일이 매우 적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보험을 가입을 해도 소아암 같은 거 걸리면 1억이 나옵니다. 그 뇌심장 쪽은 어린 자녀들이 많이 안 걸려요. 왜냐? 우리가 가입하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그런 것들은 혈관 질환이에요. 노후에 주로 많이 걸리는 질병이지 자녀들이 또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보험료 줄이고 실비 위주로 끌고 가고 실비 조금 부족하니까 온라인으로 어린이 보험 하나 저렴한 거 가입해서 그 정도로 끌고 나가고 그걸로 최대한 보험료 아껴서 자녀 위에 나중에 목돈 만들어 주자.
대학 등록금 미리 준비하셔도 좋고, 대학 안 가고 사회생활 한다 그러면 사회생활 자립금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0세부터 20세, 25세까지 꾸준히 이렇게 돈 모아 나가면 그것도 작지 않은 돈이 쌓입니다. 보험이 능사가 아니다. 내 자산을 더 잘 쌓아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그런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